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 과방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I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AI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기술력으로 봐서 2군 수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더 이상 뒤처지면 따라잡을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산업의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자신감 있는 AI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집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적 AI 기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AI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10여 가지 레이어들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거친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AI 정책이 지금 세워질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AI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민간주도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불필요한 규제를 아예 거둬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700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도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미스트랄이나 알레프 알파 같은 강력한 자국 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고성능 GPU 18,000장을 26년까지 확보해야 하겠다. 그리고 올해 10,000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몇십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 딥시크 이후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강조돼서 전략적으로 GPU를 활용할 방안을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재 유치 매력도가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AI 인재 면에서 순유출국으로 전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 시책이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스템 분야 인재에 대해서 비자 여건 간소화, 거주 취업 기회 확대 그런 정책을 오래 시행해 왔고 중국은 주택 구입 보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억에서 9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 보너스를 지급해 가면서 해외 인재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유치와 동시에 우리나라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처우 개선, 우수한 연구 환경 보장 등 여러 재정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딥시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은 대부분 연봉이 6천만 원 미만입니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의 경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입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병역 특례 인재들은 그동안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에 이르기까지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IT 기업 종사 25년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병역 특례 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병역 특례 제도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부활 내지
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서 좋은 AI가 나오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으면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프라를 확보하고 인재를 유치해도 결과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 환경이 AI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인가 한번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규제들은 이것 자체가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회사를 거론하겠습니다. 네이버의 AI 모델이 나왔다고 해도 그 결과 자사 블로그나 지도 정보를 출처로 한 답변이 법안상의 자사 우대에 걸려서 서비스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OTT 기업 역시 맞춤형 추천을 통해서 자사 제작 콘텐츠를 추천 못하게 되고 LLM을 보유한 기업이 자사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콘텐츠 생성하는 것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 했는데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테크 분야의 신규 규제법이 계속 입법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AI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과방위에서 열심히 논의해 주시고 AI 기본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고위험도 고영향으로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진흥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주신 흔적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불확정 개념 내지 정의가 어렵다 보니까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 등의 절차나 여러 가지 해석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산업계 걱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표시 의무도 여러 가지 예외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예외가 폭넓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하위 법령 때 많이 반영되길 바라고요. 또 법에 사실조사가 들어갔는데 요건이 지나치게 쉽게 돼 있어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행보가 아닌가. 과기부에서 최소한 범위로 하겠다고 밝히셔서 저희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국회에서 세심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합니다. 프랑스,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미스트랄과 사카나 AI라는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026년 1월이면 AI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전면적 시행은 세계 최초인데요. 그렇지만 AI 기본법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단계적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그 지능과 규제 양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도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고 그 이유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규제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충분히 준비하는 단계적 적용을 통해서 지능과 규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U의 2기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EU가 최근 급격히 규제 완화로 선회를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존 EU의 규제를 크레이지 레귤레이션이라고 호평하면서 163조 원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단계적 규제 도입, 미국의 과감한 규제 여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석권한 결과를 보건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